자, 그다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두 개 법령을 지금부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페이지 국가보안법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죠? 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 정부와 국가 자리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번이 정부와 국가가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 틀린 것은 2번인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반국가 단체지 이적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이 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05페이지 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법에 제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 자격정지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또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출을 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 폐기, 국고기속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없다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항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5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진지원제는 뭡니까? 자인이니까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인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의 끝에 보니까 지령을 받은 자는 됐으니까 지령을 받은 자가 주체가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이니까 뭐예요?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쵸? 자이니까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인 자가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자, 1번은 정답이고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진지원제의 경우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아시겠죠? 자, 3번에는 왜 틀렸습니까? 금품수수 경우 반국가단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금품을 수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4번의 금품수수의 경우 반국가단체 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이 성립됩니까?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과 관련이 요건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관련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령을 받은 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암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암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주체 제한이 있는 거. 목자지 특허라고 했고요. 그리고 목적 수행제는 목적지 해가지고 지령을 받은 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진지원제는 자의라고 해서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나 정보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주체가 누군지를 꼭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옳은 것은 자, 국가보안법은 가시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수행자는 방과 단체 구성이나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목적지휘해서니까 지령을 받은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진 지원자는 방과 단체 구성이나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진 지원자는 자의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니까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기역, 미연, 디귿 이 세 가지가 틀렸고 옳은 것은 한 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면은 자, 목적 수행제 행위 태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해설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두 문자가 뭐예요? 존속의 감방국은 소폭 중략을 유상으로 허위 선정하였다. 이게 속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존속의 존속이 기억이잖아요. 유상으로 할 때 유가 미연이잖아요. 소폭 할 때 소가 디귿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열, 미연 있어 없어요? 건품, 수수, 잔입, 탈출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기억. 불고지 있죠. 불고지는 뭐예요? 국가보안법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는 범죄가 됩니다. 자, 불고지는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죠? 5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3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그냥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하면 안 되고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4번 봅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공익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로서 제한은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해보세요. 자, 국가보안법은 금품 수수되는 금품 수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에 해야 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까?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면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틀린 것이 3개니까 옳은 것은 2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니은에 보니까 중간에 자수가 있고 두 번째 줄에 앞에 보니까 고발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방해가 있어요. 자, 우리 국가보안법상 고불자의 방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끝에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은요. 방과단체 구성 요건이 뭐예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배런할 것, 이게 목적이죠. 국내외 장소죠. 결사 집단 형태죠. 그리고 지 통솔 체계, 체제입니다. 제일 끝에 지 통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없다 하면 틀려요. 갖춰야 됩니다. 그 4가지가 성립되어야 방과단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음은요.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는 유일한 법정형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불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틀린 것은 니연, 니열,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예비혼모 처벌하는 범죄가 뭐예요? 반복자는 잠자는 이무기를 잡았다. 불구지 대상 범죄는 반복자. 중복되는 것은 반복자가 되겠죠. 기업, 디귿.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최장 구속기간이 50일이 아닌 범죄. 50일이 아닌 범죄. 자, 이것도 왜 앞에서 있었는데요. 자,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없습니까? 제가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참불특무 네 가지는 뭐예요? 30일 그대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연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최장 50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되지 않는 것은 참불특무 요 네 가지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23번에 50일이 아닌 범죄는 연장되지 않는 것, 참불, 특무를 찾으시면 돼요. 특무, 기억, 미열입니다. 참불은 이형, 기억. 그래서 네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살펴봤죠? 행위 주체가 있는 것, 주체 없는 것. 주체가 있는 것은 뭐예요? 목자직, 특허. 나머지는 주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체가 없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있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주체가 있는 것을 찾고 반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주체가 있는 것은 뭐죠? 목자직, 특허니까 리얼하고 위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6개 중에 2개를 빼니까 나머지 4가지는 주체가 제한이 없는 거죠. 4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공소보류 제도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공소보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208조 재구속 제한 규정에 따라 동일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208조는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소보류 취소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형사소송법 208조 규정에 따라가면 안 되죠. 20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도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안관찰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찰법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 국가보안법에서 자, 필요적 감면 화면은 뭡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고불자의 방은 필요적 감면입니다. 예비혼모 처벌하는 것은 반복자는 잠자는 이무기를 잡았다. 그리고 불고지 대상 범죄는 반복자. 그래서 반복자 이 세 가지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체 제한이 있는 거는 뭐죠? 목자직, 특허, 목적지라고 해서 지령을 받은 자가 주체가 되고, 자의라고 해서 지령을 받은 자 이외인자고, 특수 범죄, 특수 정보, 공무원이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속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거 네 가지가 뭐예요? 참불, 특무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불특무고요. 편의 제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불특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관찰법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도 경과문 문제가 됩니다. 3번 한번 보세요. 자,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맞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한 번에 한해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이 갱신할 수가 있어요.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화면부터 먼저 보세요. 자, 화면에 보시면 형법상 해당 범죄, 군형법상 해당 범죄, 국가보안법상 해당 범죄, 우리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가 임의로 시험에 자주 보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범죄를 암기하고 계셔야 안전합니다. 자, 형법상 해당 범죄 두 번째가 뭐예요? 여유, 시간의 내외를 모시고 물건을 사러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가로 갔다, 물건을 사러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일 전,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등이에요. 등. 아시겠죠? 등. 그 다음 군형법은요. 이걸 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형법에는 일반 이적죄가 제외됩니다. 나머지 이적죄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형법은 일반 이적죄가 뭐예요?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반란불보고죄는 해당되지만 단순 반란불보고죄 등은 제외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상 해당 범죄는 뭐죠? 총 잠자는 날은 목요일, 금요일이다. 제외되는 것은 이기, 반찬, 해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범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서 제외되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정답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해당 범죄 모두 찾아라. 자, 형법상 내란죄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형법상 외환 취재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형법상 전시계약 불이행죄는 해당이 안 되고,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니연, 니열, 위협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보안관찰 처분 결정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신고죠. 대상자 신고. 신고하고 사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을 송치하고 청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우리가 먼저 거기에 4번 문제는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면 신고를 먼저 하고 사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송치를 하고 청구하고 결정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고고 요거는 피보안관찰 신고예요. 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을 하겠다. 결정을 받은 자가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뭐예요? 출소 전에 교토소장을 경위해서 서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출소 후에는 7일 이내고 변동이 있으면 7일 이내가 됩니다. 그 다음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었는데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거예요.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고지를 받은 날 며칠 이내 7일 안에 서장한테 신고하셔야 되고, 정기신고는 매월 3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변동이 있으면 7일 이내고, 그 다음에 여행은 국외 여행 그리고 며칠 이상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 갈 때는 미리 서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요.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바르게 된 것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 되는 자라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고, 교도소 출소 후 출소 사실 신고,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7일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날이 피보안관찰자가 되겠죠. 피보안관찰자는 관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추후 3개월마다 정기신고고 국외여행, 국내 며칠 이상 10일 이상. 자,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몇 번이냐? 7, 7, 3, 10이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보안관찰자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변동이 있으면 7일 이내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 며칠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10일 이상. 3번은요,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신고합니까?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안관찰 처분을 설명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라 하면, 자, 여기 보면은 화면 한번 볼까요? 검거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기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인 자로서 검거 이상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1번에 2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 신고합니까? 7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면 집행중지 결정을 검사가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 없이 결정을 취소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 불명, 검사가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행중지 결정 사유 두 가지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한다.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한다. 7일 이내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검사는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몇 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이다라고 했잖아요. 3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틀린 것은 자, 집행중지라고 했잖아요. 자, 집행중지는 화면 보세요. 집행중지는 서장이 검사에게 집행중지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뭐예요? 집행중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사가 집행중지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서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이 되겠죠.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자,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 서장한테 신고하는 것이지 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방금 봤지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하면 보안관찰 해당 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로 검고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검고 이상 3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징역형 이상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16번은 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또 하나 정리할까요? 화면 보세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는 소속이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 의결기관이고 위원장 1명,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가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의결 주수는 채가 출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보시면은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을 보세요. 2번. 자, 2번에 보면 이원자 한 명. 이원자 한 명이 법무부 차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 법무부 장관으로 놓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이원은 법무부 차관이 제청합니까? 한 곳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보시면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죠? 출소 후 며칠 이내 신고한다.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고 차관입니다. 그리고 미음은요. 집행중지 사유가 뭐예요? 도주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지 10일 이상 소재 불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미음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미음, 디귿 두 개가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1번에 OX입니다.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 신청하고자 하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처분을 한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검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받으면 10일 이내 의견서 첨부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합니까? 20일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요.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청이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까?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검사는 면제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면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관할 지방 법원장에게 면제 결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면제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뭐예요? 해야죠. 검사는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 법원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예, 법무부 장관에게 면제 결정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2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 또 나왔습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금고 이상 3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징역형 이상 하면 틀립니다. 자, 2번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며칠 이내에 신고하죠?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도자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도자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중지 결정을 하셨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아니고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또 내용 자체가 많아요. 출입국관리법은 또 한 강좌에서 끝내고 나머지 범죄인도법, 공조법 두 개를 또 합쳐가지고 한 개 강좌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1단계 강론도 모두 끝났어요. 그럼 기출문제 거의 한 60%는 다 한 겁니다. 나머지 2단계 총론 강론, 3단계 총론 강론은 1단계보다 내용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음 주에 2, 3단계 기출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휴식기를 갖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쉬면 안 되겠죠. 저도 쉬지는 못합니다. 7월달부터 강의를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여러분, 마지막 최종 문제풀이, 또 7월 한 중순쯤 되면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니면 7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문제를 조금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음 주까지 기출 심화는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